네, 오늘 장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 자문 박준현 운용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날 잠깐 올리더만 다시 월요일 날 다시 내려가고 참 투자 심리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예, 작년 연말부터 또 예. 연초 들어서도 연준의 통화 정책 부분 자체가 여전히 시장에서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상당히 최근 들어서 작년 연말부터 상당히 연준의 통화 정책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죠. 그러게요. 예, 작년 연말에는 이제 테이퍼링 부분 자체가 2배 정도 빠르게 네. 확대가 좀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금리 인상 부분 자체도 3월 달에 금리 인상할 거라는 쪽까지 나오다가 이제 그렇죠. 연초 들어서는 이게 대차대표 축소 나오고, 그러니까 적응할 만하면 또 뭐가 나오고 그래요. 예, 또 급기야는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금리 인상 횟수 자체도 더 늘고 당초에 올해 한 3차례 정도 예상을 했는데 네. 4차례. 분기별로.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향후 2년 동안 8차례 정도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파격적으로 빨라지고 있다는 게 아마 최근에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시장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전개가 좀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거의 3월 달에 고점을 좀 돌파하고 예. 기한 오늘 1.8% 정도까지 돌파했다가 그렇죠. 1점 지금 한 76 정도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죠. 실제로 보게 되면 올해 들어서 다우지수는 변동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다우지수는 거의 보합이에요. 네. 나스닥 시장만 거의 4% 넘게 좀 떨어졌으니까 나스닥 시장이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네. 금리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시장으로 따지면 나스닥 시장의 변동성이고 미국 시장 나스닥 외에는 다른 나라 국가들은 그렇게 변동성 크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좀 심한 거죠. 그렇죠. 유럽도 어느 정도 견주한 프랑스를 중심으로 움직임 전개되고 있고 네, 네. 어제 우리 시장도 빠졌지만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고요. 그렇게 인도 봐야 증시 되는군요. 같은 경우는 거의 19가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는 쪽.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서서 더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겁니까? 예, 우리 시장이 이런 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어떻게 맞아요. 상대적으로. 투심이 좀 약해서. 민감히 반응을 하는데 음. 아무래도 우리 시장 자체가 1월 달로 따지면 대체적으로 수급이 연말에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좀 들어오면서 1월 달에 그렇죠. 수급이 괜찮은데 네. 올해는 워낙 또 기관 투자가들의 물량 자체가 단기간에 집중이 좀 됐고 맞아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IPO 부분 자체도 네. 수급적인 부담 때문에 여전히 우리 시장 자체가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되고 있는 어. 수급의 약재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쉽지 않네요. 이슈화 좀 되면서 상대적 국내 증시 약세 흐름이 전개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또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코스닥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물에서는 어제 이제 6일 만에 매도가 나왔는데 매도 규모 자체는 많지 않았습니다. 네. 800억 정도밖에 매도를 안 했는데 선물 시장에서 그 6천억이 넘게 매도가 나왔으니까 선물 시장 봐야죠, 외국인은. 예. 외국인 투자가들이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군요. 현물에서 매도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워낙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현재 금리 인상 국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쪽의 자금 쪽은 지금 3주 연속 신흥국가들 중심 자금 이입이 좀 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건 긍정적이네요. 그래서 외국 투자가들이 선물 가지고 변동성을 야기시킨다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 투자가들이 아마 장중에 11시 정도에 거의 9천억 정도까지 선물 매도가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네요. 그러면 선물 매도를 종가에 한 6천억 정도, 6,600까지 줄어들면서 약간 낙폭을 축소시킨 겁니다. 즉 변동성은 선물 가지고 외국 투자가들이 야기시킨다. 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증시는 빠졌지만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항생 지수가 1% 넘게 상승을 했고 네. 대만이나 중국 상해 지수 같은 경우도 0.4% 정도 좀 상승을 했으니까 어제 이제 국내 시장에 내부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이제 금리 인상 국면 쪽에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이라든가 보험주 중심의 조선주라든가 가치주가 상대적인 강세의 흐름이 좀 전개됐고 반면에 전기전자라든가 자동차,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좀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많이 빠졌던 것 자체는 이제 카카오 그룹주라든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통째로 빠지더라고요. 하락이 좀 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예.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 좀 봐야 돼. 이따 따로 좀 점검 좀 해야 될 네네.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특별하게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맞아요. 어제는 별다른 테마 종목도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일부 보성 파워텍이라든가 원전 관련 종목들만 약간 좀 상승했던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2차 전지라든가 5G 관련 종목도 중심으로 해서 하락폭이 확대가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의 이슈 자체가 이제 금리 인상 국면 자체가 빠르게 진행이 좀 되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가치주가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고 성장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제 국내 시장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변동성이 큰 것 자체가 이제 카카오 그룹주 중심이지 않습니까? 많이 밀리더라고요. 카카오 그룹주와 그다음에 일부 성장주들의 주가 하락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 앞서 얘기했다시피 과다하게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지만은 실적 시즌에 실적이 안 좋은 부분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기본이 문제군요. 네,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도 LG 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이 안 좋은 부분 자체가 크게 반영이 좀 됐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원래 이제 4분기 실적 자체는 분기 단위로 따지면 이제 작년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르게 시장에 주목을 받지는 않는데 3분기가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3분기가 중요한데 근데 올해는 좀 약간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시면 올해 1월 달 들어서 카카오 그룹주들이 특히 하락이 좀 눈에 띕니다. 그러네요. 평균 지금 14%,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게 18.5% 정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실적이 보게 되면 이제 카카오 대표적인 카카오가 시장의 이제 컨센스 실적으로 보게 되면 컨센스 지금 2021억입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근데 최근에 나온 전망치로 따지면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는 거의 실적이 반토막 날 거다. 1,100억 정도까지 나올 거다. 걱정이 될 만하네요. 이 정도면 어닝 쇼크죠. 그렇죠. 그다음에 카카오뱅크라든가 페이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 자체가 뭐 큰 의미가 없어서 전망치는 안 나오고 있는 쪽이고요. 근데 이들 종목이 실적 자체는 별로 시원치가 않은데 시가총액 20조원이 넘죠. 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시장의 컨센이 700억인데 전망치가 438억이거든요. 반밖에 안 돼요. 이게 주가는 많이 올랐고 밸류 비싼데 카카오 그룹주가 작년에 상장이 되면서 한때 그룹주의 시가총액이 140조 정도까지 갔는데 어제 날짜로 보니까 90조 정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만큼 고평가돼 있다는 거죠? 많이 떨어졌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네이버도 실적이 부진하게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스 예상 실적 하락인데 이거는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다. 어제 이제 특히 LG 생활건강이 많이 빠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실적 자체는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 실적 시즌 항상 실적 발표의 모범성이었거든요. 근데 화장품 쪽이 어제 이제 급락한 이유 자체가 화장품 시장 자체가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안 좋다면서요? 그렇죠.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 어제 그저 급락이 나왔던 거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나스닥 시장에서 하락과 함께 성장주들이 약간 실적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또 고성장주에 대한 실적의 흐름을 좀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또 부분들이 최근에 국내 시장에 하락에 일조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특징 종목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특징 좀 몇몇 종목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먼저 우리 금융 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은행 중에서 돋보이게 움직이는 전개된 종목이 우리금융주주거든요. 이제 어제 보면 52주 신고가가 나온 종목인데 우리금융주주는 항상 본래 이제 후발주로 움직였던 주식이 어제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것 자체가 회사가 K뱅크 2대 주주입니다. 지분율이 12.7% 갖고 있는데 이것도 상장 관련된 IPO를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IPO를 추진하게 되면 K뱅크가 시장에서는 8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 평가를 받지 않겠는가. 뭐 전망으로 좀 움직임 전개된 것 같고요.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 200만 주 정도, 기관 투자가들이 80만 주 정도 샀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분이 좀 적죠. 이 종목은 30%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하나금융주라든가 KB라든가 신한금융주 같은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60, 70% 정도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하나솔루션이 단기간 이틀 동안 그 10% 가까이 좀 상승을 했는데 어제도 태양광. 그렇죠.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올해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작년에 워낙 많이 좋았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증가되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증가는 했는데. 근데 시가총액 시장에서는 5조 원 이상 되는 종목 중에서 한 6개 종목이 30% 정도 실적이 증가되는데 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하나솔루션이다. 뭐 올해보다 영업이익이 30% 증가되는데 이 회사가 화학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학업종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30% 이상 증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회사 자체는 이제 화학보다는 태양광 쪽인데 특히 화학 쪽에서도 이 회사 주력 제품인 PVC라든가 가성수다 부분 자체는 다른 여타 석유화학 제품에 비해서 여전히 강세입니다. 상대적으로. 여기다가 태양광 사업 부분 자체가 작년도에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건데 올해는 바이든 정부 정책 자체가 신재생 법안 자체가 통과되지는 않았지만은 정책이 통과된다 한다면 향후 10년 동안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투자와 관련된 좋네요. 1조 원에 3조 원 정도 혜택을 받지 않겠는가. 예. 그런 또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요즘 뭐 조선주들이 좀 관심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주 쪽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 자체가 저는 과거부터 HS 엔진을 좀 보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이 종목은 일단 엔진 회사인데 국내 시장 점유 1위 회사고요. 엔진 수주가 작년도 3분기가 1조 2천억 정도, 2020년도 7천억이었으니까 올해는 한 2조 2천억까지 증가할 전망인데 최근에 조선업체 수주 증가와 함께 회사 수주가 증가 눈에 띄게 증가되고 있는 쪽인데 회사는 국내 조선사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작년도 우리나라가 조선 수주는 많았지만 중국한테 금액적으로 2위에 밀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쪽까지 커버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엔진 회사가 조선업사보다 실적이 먼저 좋아집니다. 먼저 배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조선주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HS 엔진을 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어제 이제 건설주, 현대건설이라든가 대형 건설주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은 네. 중소형 건설주, 한신공예이라든가 태영이라든가 그다음에 계룡건설이라든가 중소형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 자체가 예. 중소형 건설주들이 상당히 실적 자체가 괜찮습니다. PR이 평균 3배밖에 안 돼요. 실적이 좋군요. 그렇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 PR이 10배가 넘는데. 그래서 어제 시장의 특징이 이런 종목들, 코스피 시장 내에서 가치 중심에서 PR이 낮은 종목들이 상당히 움직임이 강세가 전개됐던 것 같은데. 실적이 되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말하는 그렇죠. 거죠? 태영건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식료 쪽에 사조 대림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거든요. 그렇군요. 음식료 쪽에 PR이 4배밖에 안 되는 쪽입니다. 공통점이 있네요. 이제 그런 종목 쪽으로 약간 중성 종목 쪽으로 학살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특징 쪽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보성 파워텍 원전 관련 종목들이 네. 18% 정도 상승했던 게 어제 시장의 특징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제 시장 한마디로 어제 시장 네. 요약을 해보게 되면 여전히 나스닥 시장의 성장주 중심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주의 하락과 경기 민감 금리 상승과 관련된 가치주의 상승이 돋보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준금리 이것과 관련해서 나스닥과 그리고 이 경기 성장주, 민감주들의 움직임이 완전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어떻게 해봐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나스닥 시장의 흐름을 보신 분들은 좀 자고 일어나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는 2% 빠지면서 출발을 깜짝 놀랐거든요. 예, 저도 제가 이제 아침 방송 온고를 한 새벽 1시, 2시까지 지켜보다가 예, 온고를 그래주시죠. 보내는데 예. 제가 2시에 온고 보낼 때 나스닥 시장이 마이너스 2%대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잘못 봤나 했어요. 저도 반등됐길래요. 예, 반등했는데 일단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최근에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악재들이 특히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나올 만한 악재들이 좀 거의 다 공개는 다 됐다? 된 거 아닌가. 연준에 최근에 시장이 변동성이 컸던 것 자체는 통화 정책 자체는 빨라지는데 그에 따라서 경기가 빠르게 좋아지는 문제가 없어요. 같이 안 되니까. 네, 근데 늦죠. 예. 근데 통화 정책은 빨라지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 자체는 상당히 또 쇼크 부진하고.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물론 예. 실업률 자체는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은 그렇죠. 예. 비농업 분야 고용 지표 자체는 거의 반토막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조업 지표 자체도 좀 부진하고 떨어지고 있는 쪽이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스닥 시장 자체가 저점에서 강하게 아래골 달고 반등을 했다는 측면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자체는 이게 긴축 장책 자체가 시장 자체가 추세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으로 해가지고 시장 임상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꺾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최소한 금리를 3차례, 4차례 인상하고 난 다음에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히 줄어들고 난 다음에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이 좀 되거든요. 좀 시장이 민감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 금리 인상 한 번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말만 있죠. 노이즈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 자체는 꺾이지는 않는다. 향후에 변동성이 나온다 한다라도 그렇군요. 조금 기다리면 주가는 리바운드가 나온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알아둬야겠네요.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본다 한다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금리 인상 국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라든가 신흥시장 쪽에 작은 플로우 자체는 여전히 주식시장 쪽 유입이 좀 되고 있다는 거죠. 좋군요. 나스닥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S&P 500의 빅스 지수 자체는 지금 20 아래입니다. 이 정도 나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면 겁먹지 않고 빅스 있다. 지수는 그렇죠. 25% 이상까지 올라가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달러 자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달러 맞아요. 자체도 96 아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국내 시장 자체가 이렇던 국면 쪽에서 금리 인상 국면 쪽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시장의 흐름 자체는 여전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물에 따른 변동성인데 외국인 선물도 하루에 왕창 팔았다가 다음날 사고 그런 흐름들이 반복적으로 전개되고 있거든요. 계속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선물은 결국 팔게 되게 되면 다시 사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어떤 변동성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내 수급으로 따진다면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 관련된 계절성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렇군요. 기관 투자가들이 보니까 배당락 이후에 계속 팔았잖아요. 6조 7천억을 팔았더라고요. 엄청 팔았네요. 이게 배당락 이전에 샀던 물량 이상을 팔았습니다. 최근에 선물 베이시스가 올라가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까지 좀 추가가 됐으니까 코스닥 시장은 계산해 봤더니 이제 거의 한 작년 연말에 기관 투자가를 샀던 물량 자체가 한 4, 5천억 정도 남았어요. 코스피는 거의 다 팔았다고 코스는 했잖아요. 정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오늘 일단락이 좀 된 게 아닌가. 다만 오늘부터 이번 주반부터라든가 다음 주까지는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IPO 부분 자체가 왜냐하면 이번에 IPO 부분 자체는 개인 투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겠죠. 예, 본래 공모 시장하고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고 있는 시장 자체는 약간 다릅니다. 공모에 사시는 분들은 공모 위주로 하거든요. 근데 이번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워낙 관심 크고 또 시장 자체가 안 좋으니까 네.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라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개인 투자가들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렇군요. 예, 그런 영향이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예,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수급이 자체가 여전히 부진하다. 네. 예,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시장 반전은 저는 개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 이후가 좀 되지 않겠는가. 다음 2월? 주 중반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군요. 이게 시장 흐름 자체는 이제 가치주냐 성장주를 얘기할 때 제가 어느 한쪽에 치우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나스닥 시장이 급반등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성장주가 작년도 워낙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주가 부진했고 네. 특히 가치주가 갈 수가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왜? 네. 앞서 얘기했듯이 가치주가 가기 위해서는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 안 경기가 좋아지는 좋아지니까. 쪽 아니고 또 경기가 좋아진다는 시그널 자체는 구리 가격이라든 관련 종목들이 원자재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구리 가격이 지금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소재도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주와 가치주 간에 제가 안쪽에 쏠림 부분 자체는 좋지는 않다.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그렇지만은 현재 금리 인상기 때문에 가치주는 상대적 안정성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안정을 찾는다 한다면 성장주가 빠르게 반등 나오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렇군요. 과다하게 성장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네. 앞서 얘기했던 카카오그룹처럼 네. 고성장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가장 투자 대안 자체는 제가 얘기한 박준호 제가 이제 투자 철학이기도 한데 가치주도 아니고 성장주도 아니고 가치가 있으면서도 실적 성장하는 종목이 현재에서는 가장 투자하기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 다 봐야 네, 되네요. 관심은 IT 쪽이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 관련 쪽은 철강 쪽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른 경기 관련 종목 중에 실적 시즌을 보면 가장 철강이 무난합니다. 네. 그다음에 건설기계, 건자재, 그다음에 리오품과 관련 쪽에 여전히 의리 쪽, 그다음에 IT 중소형 종목,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반등 나오기 위해서는 2차 전지가 중심이거든요. 앞서 그렇죠. 성장주들 쪽에 카카오로 중심 실적 안 좋다고 했었는데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은 LNF라든가 에코프라든가 후성이라든가 선보. 실적 전망을 제가 체크해봤는데 예상치보다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빠르게 반등 나오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많이 태양광과 밀렸죠,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쪽에 코스닥 시장 쪽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될 것 같습니다. 또 2차 전지가 살아나면 또 코스닥도 같이 올라간다고 또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관심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쪽은 좀 OCI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태양광이에요, 또? 신재생 쪽에 앞서 네. 이제 하나솔루션이 주가적 급등했다고 그랬고, 맞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하학주가 좀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학주 제가 실적도 좀 체크해 드리려고 좀 OCI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먼저 하학주 OCI를 보기 전에 예. 하학주 그 4분기 실적 사전 전망치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롯데케미칼을 보시게 되게 되면 어닝 쇼크입니다. 롯데케미칼이 지금 가이던스가 3,500억인데 네. 시장에서 지금 반토막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1,498억. 이 정도로 안 좋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가이던스가 324억인데 지금 전망치 70억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것도 쇼크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 말은 가치주가 최근에 움직였던 가치주가 뚜렷하게 강세를 보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얘기군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금호소유 같은 게 실적이 무난하게 나오는데 금호소유의 주력 제품이 MB 라텍스가 최근에 반토막입니다. 이것도 부정적이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실적은 좋지만 양호하게 나오지만은 대신 이제 하나솔루션도 예상 실적보다 약간 하얀데 네. 올해 전망치가 괜찮아서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주목을 한 것처럼 OCI 주가 OCI는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뭐 실적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것좀 OCI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하학업종은 NCC 계열 자체는 여전히 부진하다. 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펜시 마진 자체가 최저치입니다. 물론 바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수는 없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가치주들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도 주가는 안 빠져요. 네. 다만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대신 주가 빠져서 해야 된다는 거고 성장주들은 시장이 안 좋게 나오면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는 거니까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롯데케미칼 주가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올라가기가 반등하기가 쉽지 않다는 측면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OCI는 일단은 최근에 폴리실콘 가격이 작년 10월 달에 36불까지 상승했다가 네. 28불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연초 들어서 2.4% 반등하면서 지금 30불 정도가 다시 육박을 했습니다. 원래 그랬군요. 비수기 때문에
폴리시리콘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이제 반등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 네. 자체는 이제 중국의 약간 그 수요가 있는 거예요? 수요보다는 약간 증설과 관련된 자체 셧다운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조정받던 자체가 중국 쪽에 추가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공급 물량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빠졌던 그랬군요. 거거든요. 네. 근데 작년도 폴리실리콘 평균 가격이 연초에 10불대에서 36불이니까 평균 22불입니다. 그렇죠. 현재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30불대니까 네.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실적 전망치도 작년 이상이 나올 거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증설 때문에 떨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18불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 떨어진다. 올해 22불이니까 현재 지금 30불대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 실적 증가도 여전히 무난하지 않겠다. 특히 예사 같은 경우 올해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영업이익 쪽에서 그런 것도 1,500 내년도 3,000억 정도까지 반영이 되는 거니까. 네네.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과 2차전지 합작 사업에 뭐 진출한다는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OCI 주가, 하나솔루션 주가의 상승 부분도 염두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가격은요? 이게 예사가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과 민감하는데 앞서 얘기했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36불 정도까지 올라갈 때가 이때 10월 달이었거든요. 네. 그때 거의 쭉 17만 내려왔네요, 원, 다음부터. 17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네. 다른 석유화학 제품 가격에 비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대적으로 강세라고 하는 거죠. 작년 이맘때 10불대였으니까 지금 30불이니까 아직도 200% 정도 올라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작년 이상의 시정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수 가격은 아마 7천 원 정도 전후에서 좀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12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9만 8천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하나솔루션에 이어서 OCI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실적 전망만 보고 판단하기 좀 그러네요. 좀 더 자세하게 뜯어보니까 저는 아까 전에 그 모습이 왜 안 되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또 설명 좀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OCI 쪽과 관련해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